자, 2019학년도 9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문법 풀이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문 분석부터 같이 갈 거니까 지문 같이 따라와 볼게요. 홀쭉이와 홀쭉이 중 무엇이 올바른 표기일까? 뭐가 맞아 얘들아? 홀쭉이가 맞다. 그치? 앞에 게 맞습니다. 원형대로 적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이다. 1학기 때 지겹도록 했잖아. 한글 맞춤법. 그치? 아무도 안 틀렸을 겁니다. 틀린 친구들은 반성하세요. 자, 한글 맞춤법 제1항을 보면 한글 맞춤법 총칙 제1장 제1항 기계처럼 외웠었어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었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표준어를 적어라. 그러면 표준어가 바로 한글 맞춤법의 대상이 되는 거고,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어라 하는 규정은 왜 나왔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이 바로 표문자, 소리를 표기하는 표문자, 음소문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 모든 단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의사소통에 혼란이 왔다. 그쵸? 꽃이, 꽃만, 꽃을 우리가 적으면서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규정은 어떻게 적는 거다?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힌다. 즉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은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자, 그러나 세모, 단어나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리가 바뀌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래서 함께 제시된 것이 바로 뭐다?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원칙이다. 이게 지금 11번, 12번 문제의 포인트죠.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형태소들이 만나 소리가 바뀔지라도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로 나와 있네요. 우리 배웠던 거. 자, 다음 세 번째 문단 가보겠습니다. 국어의 단어와 문장은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이 형태소는 체언, 용언의 어간 등 실질적인 의미를 표시하는, 적어놨어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와, 그쵸? 체크하시고요. 접사나 용언의 어미, 조사처럼 실질적 형태소에 결합하여 보조적 의미를 덧붙이거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라고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실질 형태소 너무 많아요. 우리는 형식 형태소만 외우자라고 했었습니다. 형식 형태소 뭐다? 접어조, 접사, 어미, 조사. 세 개는 형식, 나머지 실질이라고 외우라고 내가 분명히 말을 했었어. 그쵸?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시 나와 있네요. 꽃 플러스 나무, 더 플러스 개를 보면 실질 형태소, 꽃, 나무, 명사 전부 다 실질 형태소네요. 이렇게 실질 형태소끼리 만나 이루어지거나 또는 실질 형태소 덥다, 용언의 어가는 뜻이 있죠. 실질 형태소 덥에 형식 형태소 개, 접사입니다. 접어조의 접사개, 덥게, 마개, 지우개, 따개. 알고 있었죠? 자, 접사개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또한 모자를 쓰다에서 실질 형태소는 뭐예요? 모자를 조사 빼고 쓰, 용언의 어간, 어미 다 빼면 모자랑 쓰가 실질 형태소, 나머지 조사를 그리고 어미 다는 형식 형태소. 이렇게 붙어서 문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였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할까? 나와 있습니다. 미리 필기를 했어요. 자, 어떤 경우다? 체언에 조사가 붙거나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뭐라고 해요? 소리가 바뀔 경우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얘들아 예전에 설명했었죠? 소리가 바뀐다. 결국 우리가 필기할 때 쓰는 거, 그치? 표기랑 그리고 말할 때 소리, 읽을 때 나는 소리랑 일치하지 않는다. 요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쵸? 자, 다시 소리가 바뀔 때는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꽃이는 꽃이, 자바는 자바로 발음되지만 꽃이, 잡아와 같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예시 봐봐. 나왔잖아. 자, 체언 플러스 조사. 예를 들어서 꽃이라는 명사 플러스 이라는 조사 붙었을 때 우리가 적을 때는 꽃
이라고 쓰지만 발음은 꽃이 이렇게 읽죠. 어때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적는 거다? 어법에 맞도록 원형을 밝혀 적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작다, 작고, 작으니에 잡 플러스 어미 아를 붙였더니 발음은 잡아.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네요. 그러면 어법에 맞도록 원형을 밝혀서 적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접어조를 구별하여 적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에 자, 용언 두 개가 어울리는 겁니다. 예시 있어요. 들어가다처럼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했어요. 들어가다. 자, 들다 플러스 쭉 가다. 들다 가다의 들다의 원형 본뜻 그대로 유지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다 예시 쓸게요. 자, 가다라고 쓰고 자, 읽기는 들어가다라고 읽어요. 그러면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지만 들다의 용언의 본뜻이 유지되기 때문에 어떻게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만 드러나다처럼 자, 발음하면 똑같네 얘들아. 드러나다. 발음과 표기가 일치합니다. 그러면 소리대로 적은 거죠. 왜 그런지 볼까요? 드러나다처럼 앞말이 들다가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데요. 여기 드러나다 나타난다는 거지. 겉으로 들다라는 용언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마지막 문단이에요. 어근에 접사가 붙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말이 만들어질 때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형태를 밝혀 적는다. 예를 들어서 삶이라는 단어는 살다의 어간 살다, 살고, 살지의 살에 전미사, 미음이 붙었어요. 그래서 파생된 명사, 접사는 파생한 거 알고 있죠? 명사로서 삶이라고 발음되지만 발음할 때는 미음 한 개예요. 리을 탈락. 그런데 적을 때는 리을, 미음 겹받침으로 적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리고 만이는 많다의 어간 많이, 많고, 많지, 만에 접미사 이가 붙은 거예요. 부사를 만들어주는 접사다. 그쵸? 끝에 붙으니까 접미사.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부사예요. 그래서 마니라고 발음되지만 이 어때요? 형태소를 각각 원형을 살려서 적는다. 이처럼 12번 문제 여기 미리 필기를 해놨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기억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삶 같은 거예요. 삶 같은 거 명사로 된 것과 용언의 어간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 많이 같이 이런 친구들 말하는 거죠. 부사가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적어놨어요. 내가 원형을 밝힌다. 자, 근데 다만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뒤에 반대 나오겠다. 그쵸? 원형 안 밝히는 예시가 나오겠네요. 디귿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뀌었대. 기억이랑 똑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어떻다? 그 어간의 뜻, 본뜻과 멀어진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즉 소리대로 적는다. 자, 여기까지가 지문이었습니다. 1학기 때 공부를 다 해서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연암에서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요. 그쵸? 다른 친구들은 모르면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 놓아야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까지 문법 다 잡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3점짜리네요.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기 생략하고 1번부터 갑니다. 1번 A. 먹을 용언의 어간 먹에다가 먹다, 먹고, 먹으니 먹에다가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어미을 이거를 설마 목적격 조사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겠다. 그치? 어때? 먹다에 을이라는 어미가 붙어서 뒤에 있는 것이라는 의조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꾸며주게 만드는 먹다에 어미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또 먹은 뭐야? 용언의 어간이니까 조사가 붙을 수가
없죠. 그쵸? 조사는 체언 뒤에 붙는 거니까 요렇게 조사와 어미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먹다에 어미 을을 결합했으므로 형태를 밝혀 적었다. 어간에 어미를 붙였는데 먹을이라고 소리 나지만 먹을 형태를 밝혔네요. 맞습니다. 1번 동그라미. 다음 B. 체언 것 뭐예요? 의존명사 것. 지수리 중등자 것. 그때 대로만큼의 것이 되는 거다. 그치? 의존명사 우리 외웠죠? 지수리 중등자 것. 그때 대로만큼 것에 조사은 보조사 은이 붙었으므로 형태를 밝혀 적었다. 것은 아니라 것은 형태 밝혔네요.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C. 수많은 실질 형태소 수 있을의 꾸밈을 받고 있네. 그치? 지수리 중등차의 수잖아. 의존명사네. 그러면 실질 형태소 맞네요. 실질 형태소 수와 형식 형태소 만 플러스 은 둘 다 보조사네. 보조사만 보조사 은이 결합했으므로 형태를 밝혀 적지 않았군. 뭐야? 읽어봐. 수마연은 는 형태 밝혔잖아. 그쵸? 그러면 틀렸네요. 3번 정답. 3점짜리 치고 굉장히 허접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D 볼게요. 집으로 돌아 오다가. 그치? 돌다와 오다요. D는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형태를 밝혀 적었군. 돌아오는 거는 돌아서 다시 오는 거잖아. 그러면 돌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도라 아니라 돌아 이렇게 끊어서 적었잖아요. 형태 밝혔습니다. 동그라미. 마지막 이 쓰러질 뻔했다. 쓰러지다. 앞말의 본뜻에서 멀어진 거래요. 쓰러지다.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쓰러지는 건데 쓰러지다의 앞에 쓸다의 본뜻 있어요? 없기 때문에 쓰러지다 그대로 소리대로 적은 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너무 쉽죠? 다음 12번 넘어가 보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다. 그쵸? 기역, 니은, 디귿 그대로 적어놨고 1, 2, 3, 4, 5번도 귀찮아서 미리 적어놨어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기역 요번에 어간에다가 이름 붙어서 명사돼서 원형 밝히래. 1번 나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다. 먹다 요번에 어간에다가 이 붙였어. 먹이 고양이 먹이 명사 됐네. 그치? 먹이 아니야. 그러면 원형 밝혔다. 기억 맞겠습니다. 다음 2번 보게. 모두들 그의 정신력을 높이 칭찬했다. 어떻게 칭찬했다? 높이 칭찬했다. 칭찬했다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치? 용언을 꾸며주네. 그러면 부사라는 건 알 수가 있겠고 높이의 원형이 뭐예요? 높다라는 용언의 어간에다가 이가 붙었어요. 이가. 그래서 높이 부사를 만들었네. 원형 밝히래요. 높이 아니라 높이. 맞습니다. 역시 이번도 동그라미. 아니지. 기억은 뭐야 얘들아? 명사가 된 거래. 명사. 근데 이거는 뭐야?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네. 니은. 부사다. 부사. 그치? 그러니까 정답 2번이네요. 2번. 부사입니다. 부사. 기억 니은을 제가 잘못 봤어요. 니은입니다. 정답 2번. 다음 3번도 니은이네요. 미리 잘 볼게요. 니은. 어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 됐대요. 볼게요. 자, 나는 그 사실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익히의 원형 뭐예요? 읽다라는 거야. 읽다의 의미가 뭐야? 너 정말 낯이 익다 이런 거 있잖아. 자주 봐서 익숙한 겁니다. 그쵸? 자주 봐서 별로 낯선 게 없다는 거. 플러스 히에서 익히 들었대. 의미 알겠죠? 자주 들었다라는 의미 가지고 있네요. 읽다에 히 붙어서 부사 만들었다. 원형 밝히자. 맞겠습니다. 4번 디귿이에요. 이번에는 본뜻과 멀어져서 원형을 밝히지 않은 것. 상처에서 흐르는 고름을 닦았다라고 했어요. 자, 고름이라는 건데 고름은 골다는 우리가 어떤 게 있어? 그런 코를 골다가 있어요. 근데 고름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뭐야 이거 세균 때문에 생긴 뭐 녹황색의 뭐 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골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고름 발음도 고름 그냥 원형 안 밝히고 소리대로 적는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너비예요. 예시는요. 새로 만든 도로의 너비를 측정했다라고 했는데 너비는 뭐 가로 길이, 그치? 가로 길이를 가로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가로 거리. 자, 너비 읽을 때 너비 똑같다. 근데 넓이
너비는 넓이 해가지고 이 해서 넓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기본형이 뭐가 되는 거야? 넓다가 되는 건데 이 넓다라는 게 뭐냐? 너비가 크다라는 거야. 너비가 길다. 이만큼 이 공간이 커다랗다라는 건데 가로 거리래요. 상관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에도 적는다. 디귿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높이는 용언의 어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됐는데 지금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땡 니은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3번 문제 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의문의 변동 중에 교체 중에 된소리 되기에 관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늘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 된소리 되기 규칙 4가지로 추려서 이거를 내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치?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서술형 나왔을 때 막힘없이 줄줄줄줄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내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물을지 몰라요. 고등학교 2학년 가서 물었는데 대답 못하면 되게 욕먹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3번 된소리 되기에 관한 문제인데 너무 쉬워 또 그쵸? 1번, 2번 규칙밖에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1번, 2번 규칙만 일단 이번에는 보자. 자, 1번 받침 김 담배로 발음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학원 친구들은 알겠죠? 혹시 우리 학원 친구가 아닌 친구들도 이렇게 외우면 좀 좋아요. 자, 마침 김 담배로 발음이 되고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오 지읒이 오면 뒤에 오는 친구들 된소리로 발음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굳이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 물론 서술형 시험 칠 때는 내가 이렇게 적는 게 좋다라고 했다. 교과서 그대로 받침 파열음으로 발음이 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쌍기역도 되고 키역도 되고 지읒도 되고 시옷도 되고 히읗도 되고 피읗도 되고 다 된다. 그치? 김담배로 발음되는 거. 발음 기호 보세요. 뒤에 김담배 시옷 지읒이라고 했다. 그러면 결국은 받침이 안 울림 소리가 오는 거야. 안 울림 소리 뒤에 역시 안 울림 소리죠. 안 울림 소리. 노란 양말, 마약나라, 오라미를 빼고 그런데 특별히 더 적자면 안 울림 예사 소리가 오는 겁니다. 뒤에 안 울림 예사 소리가 오면 거센 소리랑 된 소리는 없잖아요. 그쵸? 뒤에 오는 친구들 된 소리로 발음해주자. 첫 번째. 다음 2번 용언. 기본형 다로 끈다는 거. 그치? 품사 조심해야 돼요. 품사. 용언에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의 받침. 용언 어간 받침을 내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뭐? 사이소리랑 우리 구분해야 되니까. 그치? 용언 어간 받침 니은 미음으로 발음 역시 발음된대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쌍자음도 있다. 그치? 니은 지읒 리을 미음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쵸? 겹받침 미안해요. 겹받침. 자, 뒤에 오는 안 울림 예사소리 역시 된 소리로 발음이 된다. 국밥, 그치? 국수 이런 거. 얘는 뭐였어? 신고 신발을 신다. 마늘을 다듬다. 이런 애들 뒤에 애들 된 소리로 발음한다. 단 뭐 신발을 신다긴 한데 신과 다 사이에 뭐 피동사동 접사 기가 와봐. 그러면 신기다는 신 뒤에 기 아니에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예외죠. 피동사동 접사는 된소리 적용 안 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세 번째 뭐였어? 나온 김에 말해보자. 세 번째는 뭐였다? 한자어로 된 합성어 리을 받침 뒤에 갈등 발전 발달 이런 애들. 그 다음 4번 관형사형 전성어미나 연결어미 리을 뒤에 할 수 있어요. 2학기 시험 홀빼 있어도 할 바가 있어도 그치? 이런 애들 된 소리로 발음한다. 제일 쉬운 거 2개 나왔잖아. 기역 니은 대입을 해봐. 봐. 자, 1번 늦게 얹다. 늦 받침 봐. 지으시니까 디귿으로 발음되니까 뒤에 기역 된 소리 기억 맞네요. 얹다 받침 보세요. 요건 얹다 얹고 얹지 용안에 받침 니은 뒤에 딱 된 소리 맞네요. 그러면 정답 1번 1초 만에 풀고 바로 넘어가야 돼. 2, 3, 4, 5번 볼 시간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답에 자신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자,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거 내신 대비 영상으로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치? 풀이 영상은 안 해. 전부 90 몇 점인데 왜 찍어? 그쵸? 내신 대비니까 2번부터 계속 볼게요. 2번 옆집 기억은 맞습니다. 자, 있고 뭐야? 디귿 뒤에 기억 된 소리. 니은 아니라 기억이지. 그래서 땡 틀렸습니다. 3번 국수 기억 맞네요. 국 여기 있네 수 그치? 맞는데 뒤에 거
볼게요. 늑다. 발음하는데 기억. 늑 뒤에 딴데 왜 니은이야? 기억이네. 땡. 다음 4번. 묶어. 자, 이거 뭐야? 묶어. 그냥 연음이잖아. 그치? 그냥 연음. 아무것도 없어. 음운변동. 땡. 니은 껴안다는 니은 맞습니다. 다음 5번. 안따. 눈 있으면 풀려나. 안따. 니은인데 기억이래. 땡. 머금따는 맞다. 그 다음 13번 그럼 1번 끝. 14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볼게요. 보기 굳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 등을 원래의 내용과 형식 그대로 옮겨서 표현하는 것을 직접 인용. 원래의 내용을 전달하되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한다.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와 종결 표현에 따른 문장 보호를 사용하고 또 조사뭐 라고를 붙입니다. 간접 인용은 문장 부호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놨어요. 문장 부호 없이 앞말의 종결 어미에 조사 뭐예요? 라고 말고 고를 붙여 표현한다. 자, 간접 인용문은 화자의 관점에서 말하는 애 표현하기 때문에 직접 인용물과 비교할 때 인칭,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종결 표현 등에서 뭐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주고 우리한테 맞는지 틀린지 고르라는 거였잖아. 그치?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읽어보시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직접 인용문에 쓰인 조사 라고가 간접 인용문에서 고로 변했대. 자, 어제 진우는 내일 떠나고 싶다 라고 했다야. 자, 이거를 내가 다른 친구한테 말할 거야. 어제 진우는 오늘 오늘 떠나고 싶다고 했다. 변한 거 보세요. 내일이었는데 오늘로 바꿨고, 자, 큰 따옴표 있고 라고였는데 따옴표 없이 고로 바뀌었습니다. 1번은 지금 라고가 고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네. 맞지? 그치? 걔 오늘 떠나고 싶다고 하더라. 그쵸? 1번 맞겠네요. 다음 2번 보세요. 직접 인용문에 쓰인 시간 표현 내일이 간접 인용문에서 오늘로 달라졌다. 자, 5번. 어제 17일이에요. 17일. 어제 진우는 내일 떠난다라고 했다. 어제의 입장에서 내일이잖아. 나 내일 떠난다. 어제 말한 거야. 그러면 18일날 떠난다는 거지. 자, 그거를 다시 내가 옮겨서 말할 거야. 어제 17일이지. 어제 진우는 그러면 내 관점에서 진우는 나 내일 떠날 거야. 그러면 나는 어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겠지. 진우가 어제 내일이니까 오늘인 거죠. 오늘 떠난다고 하더라. 오늘 18일 됐습니다. 그쵸? 그러면 시간 표현 내일이 오늘로 바뀌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눈만 뜨면 내일이 오늘로 바뀌었네? 동그라미 하고 지나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니은 직접 인용문에서 실현된 주체 높임이 간접 인용문에서 객체 높임으로 바뀌었다. 니네 진짜 잘하는 거잖아. 니네 전문이잖아. 이거 봐봐. 잠시만 집에 계세요. 있어 대신에 계세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다. 뭐야? 주체 높임에 특수어휘 있네. 근데 간접으로 바꾸니까 잠시만 집에 있으라고 높임 있어요? 아니요. 근데 이 중에 여러분 객체 높임 있어요? 부사격 조사 깨 있습니까? 없죠? 자, 객체 높임 뭐였어?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 여배 모두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네. 간접에는 땡. 정답 3번 여배 모두 깨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친구들 지금이라도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정답 3번 4번 볼까요? 자, 직접 인용문에서 쓰인 1인칭 나 아영이가 나라고 했습니다. 1인칭이 간접 인용문에서 3인칭으로 바뀌었다. 3인칭 자기로 바뀌었네요. 나, 너, 그 자기지. 봐봐. 아영이는 나는 이곳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했어. 근데 내가 다시 말할 거야. 그러면 아영이 지가 지금 여기는 대구기 때문에 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치? 이 지는 아영이를 한 번 더 말하는 제귀대명사였잖아. 아영이 걔 자신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3인칭 제귀대명사 자기 쓰였습니다. 맞네요. 다음 5번 직접 인용문에서 쓰인 지시 표현 이곳이 간접 인용문에서 그곳으로 달라졌대요. 나는 이곳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자기는 이곳이 마음에 든다라고 맞지 않나요? 아니지. 맨 앞에 봐봐. 그 바다라고 하잖아. 만약에 이 바다라고 나왔으면 변형 문제 조심 내신에서 이 바다라고 나왔으면 어때? 이 바다에서 아영이는 나는 이곳이 마음에 들어. 나도
이 바다에서 아영이는 자기는 이 바다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돼. 근데 그 바다니까 그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쵸? 맞네. 정답은 3번. 다음 넘겨.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아무것도 설명할 거 없고 사전 보는 방법 수업 시간에 100번 정도 설명한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자, 지금 사전이 이렇게 나와 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영상으로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계다 1, 계다 2, 계다 3 진한 글씨로 써놨어. 사전 보는 방법 1번. 자, 사전에서 똑같잖아. 계다. 그치? 근데 진한 글씨로 1, 2, 3 되어 있네. 진한 글씨끼리는 어떤 관계다? 똑같아요. 소리는 똑같지만 뜻이 다른 동음, 이의, 관계. 그 다음 계다 1에 1번 뜻, 2번 뜻. 숫자 매겨놨네? 그럼 어떻게 된다? 진한 글씨 안에 있는 각자의 뜻끼리는 어떤 관계다? 다의, 관계다. 요거 분명히 알아두라고 했다. 그 다음에 뭐 계다 뒤에 동 이렇게 한 거는 당연히 품사, 동사라는 거고 계다 이 옆에 진한 갈로에 무엇을 필수 성분이죠. 목적어 필요하다. 무엇을 뭐뭐에 목적어 부사어 필요하다. 필수 성분 말하는 거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시. 봐봐. 할 거 없어. 1번. 계다 1, 2, 3. 동음 이유요. 다음 동그라미. 다음. 너무 쉽네. 계다 1의 용례로 기분이 계다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분이 계다는 우울한 마음이 개운해지다. 계다 1이 아니라 뭐예요? 계다 1에 1 아니라 2라고 해야 되네. 땡. 정답 2번. 3번. 가루의 약을 찬물에 개어 먹다. 계다 2. 맞네. 그치? 가루나 덩이 진 것에 물 기름 따위를 쳐서 풀어 으깨다. 맞고 3번. 자, 이불을 계다에 계답니다. 바니어로 이불을 펴다. 맞겠고요. 계다 3은 계다 1과 달리 목적어를 필요한다. 계다 1은 진한 가루 있어? 없어? 없어. 필수 성분 없는데 계다 3은 동 뒤에다가 진한 가루로 을 적혀져 있죠. 칠판에 없지만 너네 시험지에 있습니다. 목적어 필수 성분 있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법 풀이였습니다.